며칠 전에 비가 내린 후로 요즘에는 좀 하늘이 맑은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봄철이 되면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맑은 하늘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오전에는 좀 괜찮다가도 오후가 되면 미세먼지 농도 수준, 나쁨 이런 거 보일 때가 많아요. 네, 오늘 맑은 하늘에 구름이 좀 끼어 있고 네. 그런데요. 뭐 이렇게 맑은 하늘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요즘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있으니까 네. 눈도 좀 뻑뻑한 것 같고 목도 칼칼한 것 같고 속도 답답하고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예전에는 봄철에 잠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사계절 내내 맑은 하늘을 보는 게 참 어려워진 그런 날씨여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죠. 네, 많이 불편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미세먼지 황사로부터 우리 건강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네. 그리고 이제 이 대기 오염, 미세먼지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뭐 뉴스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오존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이게 각각 다 다른 내용이잖아요. 네. 먼저 황사는 좀 익숙하실 텐데요. 보통 봄철에 우리나라에 이제 황사가 자주 찾아오게 되는데 그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 때문에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이나 황토지대에 모래먼지가 날아오는 것, 이것을 황사라고 하고요. 이거는 일종의 자연 현상입니다. 네. 근데 미세먼지나 오존 같은 경우에는 도시나 공업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대기 오염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세먼지가 이제 매연이나 뭐 네.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비산먼지들 날린 먼지 이거 자체가 이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미세먼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먼지는 이제 뭐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 입자 크기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름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미세먼지라고 부를 때는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네. 먼지들 중에서 아주 작은 것들, 그래서 밀입자 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PM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 PM이 10보다 작게 되면 PM10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제 미세먼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2.5보다 작다 이러면 PM2.5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초미세먼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다 같은 미세먼지가 아니었네요. 크기가 있고 이걸 또 크기별로 구분하는 것 같아요. 이게 크기별로 구분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미세먼지를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네. 영향 때문인데요. 미세먼지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먼지를 이제 흡입을 하게 되면 그게 직접적으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코나 그 기관지를 통해서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깊숙이 들어간다고 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먼지가 다 그렇게 폐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의 대부분의 크기들은 이제 코털이나 기관지 폐에 그 거치는 동안에 이렇게 걸러지게 걸러지는군요. 되는데, 네,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고 이제 몸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인데, 실제로 지름이 한 2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먼지가 되면 그것은 상기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지름이 5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네, 떨어지게 되면 이 폐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니까 입자가 작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 성분이나 그 오염도 정도, 농도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입자가 작을수록 건강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오늘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황사 저는 다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그 차이점을 이렇게 배우게 되네요. 그런데 황사는 정말 예전부터 우리가 봄철마다 만났던 문제, 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황사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워낙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나? 해결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코로나 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맑은 하늘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다시 산업활동 하니까 요즘 황사가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약간 결합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아마 네. 그렇게 더 느끼실 것 같은데요. 황사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고비사막, 황하강 유역, 그래서 중국이나 몽골 지역의 황토지대에서 네. 바람이 떠오르는 일종의 흙먼지인 건데요. 이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삼국사기 같은 곳에 나와요. 실제로 신라 시대에도 뭐 우토라고 해가지고 흑비가 내렸다. 네네. 비도 눈도 아닌 것이 이제 내렸다. 그래서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조선 시대에도 이 그 흑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네, 세종실록 지로지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쓸어냈을 때는 이게 흙처럼 됐다가 먼지가 됐다가 또 쓸어내면 날아갔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지금의 황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이걸 더 심화시키는 요인들이 실제로는 이제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게 사막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황토지대가 더 넓어진다라는 의미는 건조한 땅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 사막화가 그 황사를 더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후적인 영향으로 사막화가 되는 것도 있는데 중국이나 이 인근 지역이 네. 공업화가 되면서 이 이제 개발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산림 벌목도 더 많이 하게 네, 되고 공업화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먼지도 더 많아지고 황사가 발생하는 비율이 더 커지게 되고 성분도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영향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는 그 중국발 그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평상시에 한 30% 40% 수준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절 관리를 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때 그러니까 보통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기간이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이에요. 네. 이 시기에는 난방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중국은 난방에 쓰는 연료가 조금 이제 그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아, 그 영향이 있군요. 그 영향도 겨울철에 이제 미세먼지를 가속화시키는 네, 영향 네, 네, 네.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한 60에서 80%까지 우리나라에 오는 미세먼지들의 대부분을 이렇게 중국 영향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 추정일 뿐이고요. 이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기 오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대기가 지역을 넘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네. 월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어디에 얼만큼의 영향 때문에 우리에게 이만큼의 미세먼지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측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책임 소재를 가린다거나 원인을 규명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용이한 문제는 아니어서 네.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않지만? 영향이 우리의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력을 아예 하지 말아야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의 일단은 노력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뭔가 좀 이 그 대기 오염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걸 타고 다닐 수 있는 친환경차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이게 보급이 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친환경차가 미세먼지 저감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죠? 네, 음.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것이 이제 경유차, 디젤 엔진 차량이고요. 노후된 경유차가 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경유차가 그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 상하물을 한 20배 정도 더 많이 배출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경유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권고도 하고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이제 아무래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 보조금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이제 천연가스 버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내버스. 그런 경우에는 미세먼지 배출이 없어요. 그리고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수소연료 버스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국내에서 디젤 사용하는 차량의 네. 경우에는 이제 매연 저감 장치 이런 것들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요.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를 하는 등 조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산업체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리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차는 막 이렇게 연기가 엄청 다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공장에서도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배출 산업체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떨까요? 네, 뭐 산업화 초기에는 그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는 걸 막 그 뉴스에 보도도 하고 네. 이렇게 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5년 주기로 계획을 실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출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지역의 경우에는 권역으로 묶어서 이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업장에 오염물 배출하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배출 관리 실태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이런 그 단속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공사장에서도 이제 먼지 발생이 많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집중 단속을 지자체와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집중 관리를 하는 시기가 그 미세먼지 그 계절 관리 하는 겨울철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계절 관리제를 실행하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서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로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니, 그러면 논의들도 있습니다. 전체 1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실제로는 이제 11월과 4월에 발생되는 양이 지역에 따라서는 이 12월과 3월 사이에 발생하는 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경우들이 꽤 많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역 간의 편차도 일정 부분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세먼지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곳이 이제 충북 지역, 그리고 세종, 그리고 충남 지역 이런 곳들이 이제 많이 그렇죠. 꼽히게 되고요. 네. 바람이 잘 통하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조금 덜 발생한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 내에 공장이 많거나 또 배출하는 공장이 많은 경우에도 네.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확대 가능성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감시할 인력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무인기라든지 이제 드론 같은 거요. 그리고 무인 차량 활용해서 단속하는 이런 그 기술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런 관리, 감독, 감시 이런 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미세먼지 황사가 신체에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요즘 워낙 안 좋으니까 직접 느껴져요. 마스크 없이 한 번만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목부터 부어오르고 따끔따끔하고 하더라고요. 신체에 좀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좀 많죠. 네, 맞습니다.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거든요. 미세먼지 노출이 됐을 때 사실 직접적으로 어떤 이제 뭐 신체의 변화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게 누적됐을 때 문제점들을 더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관지 영향이 가장 많을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심혈관계, 이제 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피부 이게 네. 아토피라든지 따가운 피부 알레르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안구 건조나 결막염 같은 눈의 영향도 꽤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뻑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단기간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긴 하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영향이 크고 그리고 또 그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하는 이제 보통 민감금리라고 이야기하죠. 네.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눈으로 하늘 볼 때 맑을 때 있잖아요, 교수님. 이럴 땐 괜찮은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제 파랗게 네. 보이는데 아주 깜깜하게, 네. 그 미세먼지 경보가 올린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봄철보다는 가을에 많은데요. 봄에는 네. 바람이 많이 부는데 가을은 사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게 기압차가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압차가 크지 않아서 바람이 안 불면 대기가 정체해 있고 고기압은 이제 하강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떠있던 미세먼지를 아래로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하늘은 파랗게 보여도 미세먼지가 안 좋은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하시기보다는 미세먼지 이제 예보를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보건용 마스크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보건용 마스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고 써보셨을 있죠. 것 네. 같습니다. 의약외품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문구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입자를 차단하는 성능을 표시하는 게 KF 다음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80인지, 94인지, 99인지 얼마나 이제 작은 것까지 걸러낼 수 있느냐 해서 숫자가 클수록 이렇게 차단 성능이 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쓰실 때는 코의 고리를 좀 고정을 하셔가지고 차단해 주셔서 입이나 코 그 주변으로 들어오는 외기가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좀 막아주시는 것이 제일 필요하겠고요. 세탁하셔서 쓰거나 하시면 차단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형되니까요. 그 필터 교체를 하는 마스크 외에는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건이나 휴지 같은 거 막아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네. 경우 좋지 않으니까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겉면은 가급적이면 만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대체로 이제 마스크 사용하시고 호흡이 곤란해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세먼지 심한 날 우리 환기 할까 말까 고민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셔야 되죠. 네. 미세먼지 네. 있어도요. 방법이 있겠죠. 또. 네. 꼭 하셔야 되고요. 이제 실내에는 실내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들도 있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공기를 빼준다는 의미에서 환기 꼭 하셔야 되고, 자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하신 다음에는 그 물 분무를 하셔가지고 먼지를 좀 가라앉혀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걸레질을 해주신다면 이게 그 청소 효과를 더 높이고요. 길거리에도 물 뿌려서 청소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미세먼지 많이 줄입니다. 네. 자, 언제 또 이제 하늘이 뿌얘질지 모릅니다. 정책도 좀 잘 시행되고, 그리고 건강 수칙도 잘 지켜서 미세먼지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성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윤 리포터 오늘 수원골의 갤러리 소식 감사합니다. 봄철에 야외 활동 많아지면서 피부 질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마귀라고 하잖아요. 피부에서 약간 오돌토돌하게 혹이 네. 생기는데 이거 좀 신경 쓰셔야겠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 바이러스인 인유두종 바이러스에서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활동이 많고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 네. 그 감염이 쉽게 된다고 합니다. 손 소독도 많이 하시고요. 네. 청결한 생활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